지금부터 중요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00세까지 뼈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뼈 튼튼 처방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종류별로 살펴볼게요. 일단 식이요법입니다. 칼슘 식품 챙겨 드시고 비타민 D 식품 드시고 칼슘 방해 식품은 좀 피해라. 일단 첫 번째 칼슘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유 많이 먹으면 될까요? 멸치. 멸치. 네, 뼈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칼슘이고요. 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 뼈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1000mg 정도의 칼슘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되지 않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고 식품으로는 또 두부나 뼈채 먹는 생선인 멸치나 이제 병어포 그리고 콩 등에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사에 이런 반찬을 사용해서 반 정도는 이런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중간에 간식을 통해서 뭐 우유나 유제품, 요구르트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식품과 더불어서 비타민 D 식품도 권해주셨는데 햇빛 보는 사람도 이거 D 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교수님? 네, 비타민 D는 이 칼슘과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일부 보기만 하더라도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가기 싫어서 이렇게 창가에서 문 닫고서 이렇게 창가 앞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의미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일조량이 네. 적은 계절이나 아니면 마스크를 하는 경우는 합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 제제로 약제로 나온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비타민 D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계란 노른자나 아니면 마른 버섯 아니면은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슘과 최고의 파트너 비타민 D 챙겨 드시고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안 좋은 거 피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뼈 골골 식품 저희가 이 앞에 차려놨습니다. 보시면 커피, 술, 탄산음료 그리고 사골국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의외인데. 네. 칼슘의 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주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장에서 칼슘을 배출하는 것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커피를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는 괜찮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3잔 이상 먹는 것은 골밀도 저하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콜라 같은 이렇게 탄산 음료에는 인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은 이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은 결합이 돼서 배출을 시켜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술은 골대사 전체에 뼈를 형성하는 골대사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교수님 이해가 안 가요. 뼈 골골 저 식품 중에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사골국은 우리가 뼈를 다쳤을 때 매일 사골국을 먹고 뼈를 붙여야 된다고 그동안 제가 60평생은 아니죠. 50평생 동안 쭉 들었던 얘기인데 아니죠. 사골 엄청 먹는 사골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뼈 거죠. 건강식품 아닌가요, 김 교수님? 네. 네, 사골 국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뼈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뼈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칼슘 함량이 높지 않고 이 사골국 자체에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의 함량이 오히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뼈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국이나 이런 찌개, 사골 국물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나트륨 함유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같이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짠 국이나 찌개 등을 드시는 것은 뼈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뼈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뼈 튼튼 밥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뼈도 튼튼해지고 맛도 잡는 일석이조 밥상. 첫 번째 음식은 병아리콩 두유 수프입니다. 병아리콩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골절 예방에 탁월하다고 하네요. 병아리콩을 불릴 때는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믹서에 물 1컵과 병아리콩을 넣고 곱게 갈아준 후 냄비에 부어서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두유 대신 우유를 넣어도 좋습니다.
수프를 끓일 때 두유를 한 번에 넣지 않고 끓이면서 농도를 봐가면서 두세 번에 나눠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브로콜리는 잘게 송송 썰어준 후 수프에 넣어주는데요. 입맛에 따라 다양한 채소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꿀밀도 유지에 도움 주는 병아리콩 두유 수프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잔멸치 크러스트 고등어 구이. 고등어에 생강술과 후추를 넣어 비린내를 제거해 주세요. 잔멸치나 아몬드는 미리 한번 볶아서 사용하면 훨씬 더 고소하고 잡내도 없어집니다. 볶은 멸치와 아몬드에 빵가루와 파슬리 가루를 넣고 잘 섞어 크러스트로 만듭니다. 달걀을 요리조리 잘 풀어 고등어에 달걀물을 입히는데요. 달걀과 고등어는 비타민 D가 많아 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멸치와 견과류로 크러스트를 만들면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는데요. 크러스트는 잘 탈 수 있어 고등어를 골고루 뒤집으면서 구워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잔멸치 크러스트 고등어 구이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품은 미역쌈밥 만들어 볼까요? 염장 쇠미역은 찬물에 담궈 소금기를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에는 우유의 13배, 시금치의 25배가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을 식혀준 다음 손가락 크기만큼 잘라주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는 5분에서 7분 찜기에 쪄준 후 식힌 다음 역시 손으로 잘게 찢어주세요. 잘게 찢은 연어에 밥, 참기름, 소금, 후추를 넣어줍니다. 파프리카도 잘게 송송 썰어서 같이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주먹밥을 한 입 크기로 뭉쳐주세요. 이렇게 뭉친 주먹밥을 쇠미역으로 돌돌 말아줍니다. 뼈 건강에 좋고 맛있는 연어 품은 미역쌈밥도 완성됐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풍부한 뼈 튼튼 밥상 오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요. 뼈 건강 지키는 특급 비법 이번에는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운동요법은 체중 부하 운동 좋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운동도 물론 좋고요. 척추 압박, 구부리기는 하면 안 된다. 장 교수님. 체중 부하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제일 기본적인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뼈가 누르기만 하면은 충분히 튼튼해지지 않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도 중요해요.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을 네. 써야 되니까 이런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요. 예. 균형 운동은 일단 뼈가 약해지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균형 운동 필요하고요. 이 손뻗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되면은 뭔가 잡아야지 꽈당거리질 않거든요. 아까 김성훈 트레이너가 얘기했던 이 발 뻗기 그 운동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발 뻗기 운동을 하면서 손도 같이 뻗어주세요. 발을 옆으로 뻗었다 그러면 손도 옆으로 뻗어주고요. 그런 식으로 발 뻗기와 손 뻗기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균형 운동과 손 뻗기 운동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네. 교수님 그 저 체중 부하 운동 무슨 뭐 균형 운동 이게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좋은 운동, 안 좋은 운동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좀 알려주시죠. 종목별로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여기 붙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분법을 해야 되는 운동. 네. 체중 부하 운동. 네. 자, 걸으세요. 좋아요. 걷기 걷는 거 좋다. 좋습니다. 네. 네. 계단 오르기 좋다. 좋습니다. 네. 자, 근력 운동 해야 되죠? 네. 근력 운동 할 때 여기 손목뼈 아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예, 예. 자, 아령 쓰세요. 아령. 아령. 아령 운동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네. 한 발 뻗기, 한 손 뻗기, 네. 한 발 좋아요. 뻗고 손목 발목 운동하는 거. 이게 다 추천해야 될 운동이에요. 자, 비추천은 안 좋은 거 보이나? 자,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달리기는 너무 충격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수영 많이 하시는데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은 뼈 건강에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도움이 안 않아요. 된다. 자, 해서는 안 되는 운동들은 네. 윗몸 일으키기. 이거 너무 끝까지 올라오게 되면 뼈가 앞이 눌려요. 앞이 눌리게 되면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가끔 누워가지고 허공에다 이렇게 다리 돌리는 허공 자전거 이거 하시는 안 분들 좋아요? 있죠? 날씬해지라고. 압박골절의 위험이 정말 높은 운동이니까 진짜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엄청 의외. 마지막으로 볼링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 돼요? 굴곡이 심해가지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배는 어떻게 해요? 나온 배는?
그러니까 유산소로 이렇게 걷기를 빼야 되나? 알아서 빼세요, 그거는. 네, 좀 덜 드시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체중 부하 운동과 더불어서 꼭 하라고 추천해 주신 게 근력 운동이었는데 예. 이쯤에서 또 근력 운동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트레이너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게요. 내가 진짜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배우니까 잘 따라하더라. 엄청 잘 따라하세요. 네. 자, 이번엔 전신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전신, 우리 예. 보폭을 조금 넓게 놓고 한번 서보실까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다리 움직임부터 조금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 내 체중을 왼발을 이용해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내 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쭉 밀어내고. 스키 타듯이. 네, 스키 타듯이 그대로 옆으로 쭉 밀어낸다.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우리 다른 것도 손 동작도 같이 해보실 건데요. 일단 손 박수를 친 상태에서 자, 몸으로 밀어내면서 발을 쳐준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치고 쳐준다. 요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찰지게 네, 좋습니다. 네, 손뼉치기는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죠? 힘껏 쳐주시면 좋고요. 자, 호흡이 잘 맞아. 주의하실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숙여지게 되면은 좀 허리에 그 아, 부상을 이게 입을 수 있기 피고.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느낌보다 하체로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치고 하체로 밀어내고 손으로 치고 하체 옆으로 밀어주시면서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스키 타듯이 미끄러지면서 동작을 반복을 느긋하니까 해주시면 이게. 됩니다. 그렇죠. 걸그룹 자,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제기차기처럼 제기차기. 우리 발을 안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아, 손으로 발을 이렇게 한 번씩 쳐보실 건데요. 반대 손으로요? 그렇죠. 아. 반대 손으로 하나. 그렇죠. 힘껏 다리를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서 이것도 주의하실 점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게끔 뻣뻣하게. 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이거 숨찬다. 약간 가슴을 들고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오, 됩니다. 훨씬 힘들다. 네. 오. 그럼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한 발로 서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발목 강화 그리고 균형 잡는 데도 굉장히 이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응용해가지고 막 해봤는데요?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오늘 굉장히 현란한 스텝을 많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바깥쪽도 단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괜찮지 바꿔로 않습니까?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이제 잘 움직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안쪽 바깥쪽을 번갈아 가면서 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운동되네요. 운동되는데요? 예,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